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저도 작년부터 하던 장사 때려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편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가게 세내고 알바들 주고 나면 제가 가져가는 거라고는 300 간신히 넘었는데 이마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접고 배달 기사를 시작한 뒤로는 열심히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거뜬하게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말리던 아내도 몇 달째 돈을 그렇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장사할 때부터 종종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러 다녔어요.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며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며 운전도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안 왔다고 항의하거나 배달일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처럼 살다 보면 잘 만나기 힘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제정신 아닌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한참 피크타임이었던 금요일 밤이었어요. 오후 내내 열심히 배달 다니다가 잠깐 숨도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다 마시면서 쉬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콜이 뜨더라고요. 바로 이 근처 번화가 숙박업소였고 가게도 가까이 있어 콜을 잡았습니다. 요즘 매번 새벽 2시까지 뛰다 집에 들어가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 배달은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도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배달 주문이 들어온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안전하게 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퇴근 전 배달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숙박업소에서 시키는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가운 걸치고 나오거나 속옷 한 장만 덜렁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본인이 자신이 있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본인 물건 다 드러나 보이게 덜렁대며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진짜 눈을 감아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무튼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있더라고요. 보통 문이 열려있던 적은 없어서 무슨 상황이지 싶었습니다.
벨을 눌러야 되나? 아니면 문을 열어놨으니 조용히 음식을 안에 넣어놓으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열린 문을 열고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무섭기도 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배달이요? 안쪽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한참 뜨거워진 커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배달이요! 뭐야, 문 안 닫았어? 어머, 문이 왜 열려 있었지? 그러더니 여자가 가운만 걸친 채 나오더라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28,000원입니다. 잘 봤어요? 조금 더 보고 천천히 계산해도 괜찮았는데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녀가 카드를 내밀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신지. 모르는 척 하시긴. 쳐다보고 있던 거 다 봤는데.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봐요. 그때는 좀 더 즐겨도 돼요. 잘 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 여자는 일부러 문을 열어놨던 것 같았습니다. 저런 걸 즐기는 여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크게 나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구경을 했거든요. 자꾸 그 상황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 배달을 마지막으로 퇴근하기로 하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콜이 들어올 때마다 혹시 그때 거기는 아닐까 더 집중해서 보고는 했습니다. 몇 번 그때 그 장소와 동일한 곳으로 배달이 떠 잡아서 가보긴 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닌 걸 확인하고 실망하며 아쉬워하는 제 모습을 보니 굉장히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그때 그 광경을 봤다면 다들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가운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볼륨감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안겨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다음 날 휴무였는데 친구놈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며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냐고 믿지를 않더라고요. 안 믿어주니까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콜 잡으며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한 빌라에 가는 배달이었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고 살짝 열려져 있는 문을 보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인가 싶은 마음에 저는 발소리를 낮추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음식은 문 옆에 살짝 놔두고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거실 쪽에 있는 거울로 살짝 소파 위에 사람들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거울로 비친 얼굴을 보니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진짜 정신 나간 여자가 맞구나 싶었어요. 저는 조금 더 거울을 지켜보다가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때와는 다른 남자였어요. 허둥대는 남자를 보고 그 여자는 자기가 나간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까지 오는 긴 티셔츠를 하나 걸친 채 나왔어요. 또 보네요? 우리가 운명인가? 오늘은 꽤 오래 보던데.
좋았어요? 보긴요. 그냥 당황해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2만 원입니다. 그녀는 카드와 함께 명함을 주더라고요. 연락해요.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함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에 빠졌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 되는 건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색다른 그녀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런 여자를 처음 봐서 그런지 되게 가슴이 뛰며 설레었어요. 명함을 받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쥐고 있는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정성 다해 챙기며 키워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버티고 버티시다 제가 취업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취업 소식을 전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시고부터 잘 챙기지도 않으셨어요.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편네 아프면 그냥 빨리 가버리지? 명줄이 뭐 이리 길어서 병원비만 축내고 있어? 엄마 면전에 대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고 뭐고 한바탕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지만 외갓집도 잘 사는 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다 외갓집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맘 편히 이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싶으신 거였겠죠.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 될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새엄마라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차올랐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도 상황을 뻔히 알 텐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안녕, 너가 정태구나? 반가워. 앞으로 같이 지낼 텐데 잘 지내보자.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정태가 다 커서 생각하는 게 빠르네. 앞으로 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해볼게. 정태가 많이 도와줘.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그 여자한테 호의적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 없이 못 사는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이 자기 여자를 뺏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더군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데리고 온 여자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 꼬신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새엄마를 꼬셔서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새엄마한테 친절하게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늙은 아버지보다야 젊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조금만 호감을 표시하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때면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점심 드시러 나오시라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식사할 때도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실 때면 같이 밥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일부러 미선씨,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좀 불편하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름을 부르게 되네요. 하긴 우리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좀 그렇긴 해. 밖에 나가서는 엄마라고 부르기 불편하면 편하게 불러. 저는 새엄마가 빨래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거나 할 때 도와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다던가 뒤쪽에서 위에 물건을 올려주면서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던가 했어요. 새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터치를 즐기는 듯 하더라고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약주를 한 잔씩 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니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아주 좋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는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래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건 엄마인데 자기는 밖으로 나돌면서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할 거는 다 했으니 힘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 얘기를 들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저는 아버지한테 장단을 맞춰주며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취하게 해서 먼저 들여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러게요, 아버지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네요. 많이 드세요. 부자 사이가 보기 좋네. 역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그치 여보? 그럼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잖아. 내가 여자 하나는 기똥차게 잘 만났다니까. 기분 좋다. 마시자 마셔. 아버지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취해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려는 새엄마를 뒤에서 안아버렸습니다. 미선씨, 저 미선씨 좋아해요. 아버지 여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선씨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자제가 안 돼요. 정태야, 그래도 이러면 어떡해. 아버지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보다 제가 더 좋지 않으세요?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스킨십해도 가만히 받아주던 게 미선씨도 저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져 봐요. 어차피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몰라요. 늙은 아버지가 뭐 볼 게 있다고 그래요? 미선씨 같이 이쁜 사람이 왜 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이에요? 아버지는 저처럼 이런 것도 못 해줄걸요? 저는 손으로 새엄마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엄마는 약간의 소리를 입 밖으로 냈어요.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손을 치우고 새엄마에게 키스를 했어요. 새엄마도 어느새 제 목을 감싸고 키스를 했습니다. 부엌 안쪽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냉장고 옆쪽으로 가서 몸을 숨겨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엄마는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역시 젊은 남자는 다르네. 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그렇게 새엄마랑은 아버지 모르게 은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서로 터치하고 키스를 했고 식탁 밑으로 새엄마도 발장난을 치고 즐기더군요. 아버지가 친구분들이랑 술을 드시고 늦게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즐겼어요. 저는 새엄마랑 뜨거운 밤을 지내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게 유도해서 녹음을 했어요. 미선씨, 우리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사랑? 사랑은 무슨? 돈 많으니까 붙은 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이를 사랑하겠어? 아버지가 더 좋아요? 내가 좋아요? 말해 뭐해. 당연히 우리 정태지. 너무 좋아, 정태야. 내가 너 때문에 숨쉬고 산다. 새엄마랑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녹음해놓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터뜨려야 제대로 된 폭탄을 안겨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아버지도 새엄마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독립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위해 함께 살면서 숨막히는 그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이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